스스로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감정의 파도를 크게 느끼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며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시죠? 회의 시간에 상사의 표정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 동료의 차갑게 느껴지는 말투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타인에게 이렇게 휘둘릴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마음의 방어막을 치는 기술을 몰랐던 겁니다.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은 3가지 기술을 통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방어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받는 건 나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휘둘린다는 점입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당신은 지금 문이 없는 집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대로 들어오고 비가 오면 그대로 들어오고 타인의 부정적 감정이 원하지 않아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집주인인 당신은 매일 피곤합니다. 밖의 날씨에 따라 타인의 기분에 따라 집 안 온도가 계속 변하니까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경계하고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방어막이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바로 그 방어막을 치는 기술입니다. 방어막이 있으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타인에게 휘둘릴지 말지를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어막 기술은 사띠,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그 감정에 휘둘려 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챙김 기술을 익히면 달라집니다. 타인의 부정적 에너지와 나 사이에 작은 방어막이 생기거든요. 상사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평소라면 즉각적으로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나는 무능해란 생각이 올라오죠. 하지만 마음챙김 기술을 연습한 사람은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네. 자책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권이 생깁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릴까 아니면 흘려보낼까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처음엔 30초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나타났네 하고 인식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연습을 매일 5분씩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가올 때 자동으로 휘둘리는 대신 잠깐 멈출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짧은 멈춤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방어막 기술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 중에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에 그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타인의 평가에 즉각 휘둘려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두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 두려움에 회의 내내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 기술을 연습했다면 그 순간 지금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네. 수치심이 올라오고 있어. 잠깐 이건 자동 반응이야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라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어막 기술은 아니짜, 무상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건 없다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받은 상처도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도 결국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려 힘든 순간을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일주일 전에 당신을 괴롭혔던 그 일, 지금도 똑같이 괴로운가요? 대부분 희미해졌거나 잊혔을 겁니다. 이게 바로 무상함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는 평균적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틀만 지나면 이 감정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야. 일주일 지나면 훨씬 나아질 거야. 무상함을 이해하면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과 평가에 덜 휘둘립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저 사람도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구나. 저 감정도 곧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오늘 아침에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다면
평소라면 타인의 태도에 휘둘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하루 종일 괴로워하겠죠. 하지만 무상함을 이해하면 저 사람도 아침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오늘은 저런 기분이지만 내일은 또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 순간이 이제 지나갔다는 걸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내일도 힘든 순간이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는 두 번째 방어막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금요일 오후 상사가 당신을 불러서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주말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어떡하지? 다들 나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하지만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힘들고 창피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이 감정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야. 다음 주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이 일도 희미해질 거야. 작년 이맘때 뭐가 힘들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잖아. 실제로 월요일에 출근해보면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고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누구도 그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모든 걸 희석시키고 타인의 평가도 변합니다. 세 번째 방어막 기술은 메타 자해입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공허하면 타인의 평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그러다 보니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휘둘리는 겁니다. 자해 수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단단해지면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나요? 따뜻하게 위로하고 괜찮다고 말해주죠. 그런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못하나요?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 따뜻함을 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봅니다. 처음엔 민망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저 사람의 의견일 뿐이야.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자해 수행에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그 사랑을 타인에게도 확장합니다. 심지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요.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누군가 당신한테 화를 낼 때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덜 상처받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퇴근길에 눈을 감고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해 봅니다. 짜증냈던 상사, 차갑게 대했던 동료, 그들 모두의 행복을 빌어봅니다. 처음엔 억지 같아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동시에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한 방어막을 만듭니다. 자해를 연습하면 타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겠지.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단체 카톡방에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라고 메시지를 올렸는데 당신만 빠진 채 다른 카톡방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소라면 타인의 행동에 휘둘려 나를 의도적으로 빼놓은 거야. 나를 싫어하나 봐. 나한테 문제가 있나? 하며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해를 연습했다면 먼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타인의 행동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그리고 동료들에 대해서도 걔네도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겠지. 악의는 없었을 거야. 나도 가끔 누군가를 실수로 빠뜨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음날 출근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해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당신을 만든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오늘 배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3가지 방어막 기술은 이겁니다. 4띠, 마음 챙김으로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타인에게 휘둘릴지 말지 선택하는 힘을 키우는 것. 아니자, 무상함을 이해해서 타인에게 받은 상처도 모든 감정도 지나간다는 걸 아는 것. 맺다, 자애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며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것. 이 방어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쌓아가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색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괜찮네. 나 정말 달라졌구나. 당신이 지금 힘든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방어막 만드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연습해 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 호흡을 관찰하고 힘든 순간이 오면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고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게 해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